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본에서 온 정치인 만나고 용산역으로 어이구. 가면서 예. 차 속에서 인터뷰를 차 합니다. 속에서. 저는 KTX를 타고 나주로 해서 해남으로 갑니다. 그러시군요. 다시 내려가시는데 자, 저희가 뭐 긴급하게 연결한 이유는 바로 이제 어제 있었던 1차 이 공천, 그러니까 경선 결과 발표 때문입니다. 현역 대거 탈락했다. 광주 현역 대거 탈락. 이게 또 키워드로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1차 경선 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민주당의 공천은 네. 시끄러웠지만 개혁적이었다. 저는 음. 이렇게 평가하고 우리 광주 새 현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네. 또 제주도에서도 음. 현역 의원 5사람이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하는 것은 네. 민심을 알지 못하고 의정활동을 한 음. 그분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은 민심이 무섭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은 개혁적이었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개혁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고 규정을 좀 하셨는데요. 잠깐 보면 광주 세 곳입니다. 어제 광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세 곳인데 지금 보면은 광주 북구갑에서는 조우섭 의원이 정준호 변호사에게 패해서 고배를 마셨고 북구을에서는 이영석 의원이 전진숙 전 광주시의원에게 패했고 광주 동남갑에서는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이 정진욱 이 당대표 정무특보에게 패해서 탈락을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 곳 한 곳 뭐 어떤 특별한 이유? 어떤 평가할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광주를 비롯한 네. 혼합 현역것들이 혼을 맞춰서 지역 구민과도 소통하지 않았고 음.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지 않았지만은 네. 중앙 정치에서도 음.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지역 구민들이 심판했다. 어. 앞으로 경선을 하면은 저는 호남에서 네. 과연 현역분들이 몇 분이나 음. 살아남을까 예측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국민의 심판은 엄격했다, 엄중했다 이렇게 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 중앙 정치에서 뭐 지역 상황도 그렇지만 중앙 정치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현재 음. 보면은 제가 지역구 해남반도 진도에서 이렇게 다녀보면은 네. 지역 구민들은 간단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얼굴을 좀 보이고 소통을 하자.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네. 영혼이라도 팔아서 좀 낙후된 지역구를 발전시켜달라. 음. 가장 큰 세 번째는 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이렇게 무자비하다고 하면은 음. 우리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싸워라. 네. 그래서 검찰 정권을 종식해라 음. 하는 요구가 큰데 네. 과연 그러한 현역 의원들이 호남 출신들이 음. 거기에 부응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호남 의원들, 호남 출신 의원들이 제값을 못하고 있다 음. 하고 많은 비난을 했지만은 제 후배들이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국회는 뭐라고 하더라도 선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 호남에서도 광주에서도 무조건 물갈이보다는 잘하는 사람은 좀 키워달라. 네. 그래서 재선 3선, 4선, 5선 해야 원내대표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하고 음. 당대표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네. 했는데 애석하게도 모두 초선들이 음. 다 이번 5석 다 그렇게 선멸당한 것을 보고 네. 진짜 국민이 민심이 무섭다 하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민심이 무섭다. 하지만 뭐 이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비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친소 관계가 있는 그런 후보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이런 부분들 결국
이 공천 과정이 불공정했던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사당하러 가는 그런 방향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한 일각의 주장이 있는 것도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천은 소란스럽지만 개혁이 있었고 음, 국민의힘의 공천은 소란스럽지 않았지만은 개혁도 없다. 네, 지금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음, 재활용해서 다 배치를 했습니다. 현역 의원 한 사람도 탈락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김건희 특검 디올백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당한 그러한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해봤느냐? 저는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지금 현역 의원 10% 20% 평가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는 특히 박용진 의원이나 김한정 의원, 윤영찬 의원 이런 분들은 하위 10%가 아니라 상위 1%에 해당되는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 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됐든 그러한 평가는 제가 국회 법사위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 5명이었습니다. 네, 우리도 평가를 하면은 제가 평가를 하면서 4분을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B, C, D를 줘야 돼요. 네,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해서 평가 기준이 나빴다가 하더라도 잘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러한 것을 좀 정무적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의 김한정 의원은 네, 25살 때 서울대 졸업한 영남 출신이 김대중 선생의 비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38년을 민주당에서 몸담았고 특히 김한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속실장을 5년여 하면서 부속실장들은 문고리 권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리, 스캔들이 나왔습니까? 김한정 의원은 그러한 것도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미국, 일본, 네, 중국, 구라파, 김대중 대통령의 인맥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여교에서 탁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러한 것이 10% 이내에서 탈락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민주당은 저는 지난 2년간 김대중 민주당이 돼야 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다 뭉쳐야서 한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향해서 투쟁하고 검찰 정권을 종식시키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친명, 친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DJ는 누가 있어요? 아들은 탈락됐고 네, 부속실장도 탈락됐으면 지금 현재 현역 의원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네, 그렇지만 저는 당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명박 공관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는 이 평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의구심이 있고 또 당내 반발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빨리 나와서 네, 소통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아니 보세요. 이강인 선수도 영국까지 날아가서 손흥민 대표팀 주장에게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같이 손흥민도 화답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은 개혁 공천을 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디올백 덮으려고 현역 의원을 살려가는 현역 의원 탈락 하나도 없는 조용하지만은 네. 계획이 없는 혁신이 없는 그런 공천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기에서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 뭉치자. 네. 그래서 나가자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뭐 시끄럽게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나는 것처럼 비춰져도 결국에는 국민의힘보다 더 혁신하는 개혁하는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봅니다. 하시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아랫돌 뽑아서 윗돌 가 있는 사람들, 네. 중진들 재활용해서 이쪽 저쪽으로 가 있는데 음. 그분들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은 김건희 특검, 네. 디올백 문제가 부각됐을 때 입을 엽니다. 입을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대북 협상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임동원 장관이 그걸 주장해서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의 훈환. 쉬운 것은 먼저 합의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남겨놨는데 네. 이 국민의힘은 포장을 잘한 거예요. 선의 훈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윗돌 아랫돌 재활용하면서도 용액관들 단수 또는 경선으로 다 공천했어요. 이것을 경향신문이 잘 짚어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민주당은 네. 선난 후위한 것 같아요. 처음에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쉬운 것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끄럽지만은 경선 결과를 보고 야 진짜 민주당이 개혁 공천이다. 네. 그리고 우리는 나올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저 사람들이 입을 버릴 때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금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사퇴해야 된다.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이것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하면은 패배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도 빨리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명백 공관위원장과 관계는 안 했지만은 네. 대표이기 때문에 잘 수습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공천에 박차를 가하고 더 개혁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사실은 지금 뭐 민주당 8개 지역구 중에 이제 3지역구에서 현역이 이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경선을 거쳐 가지고 네네. 그걸 보면 이 호남 민심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을 뭐 이끌어주는 추동하는 그런 동력이 되는 또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그동안 현역들이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좀 해야 되고 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이게 이 에너지, 이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광주를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보입니다. 풍향계이고 광주를 보고 민주당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심을 중시하고 친명이 다 경선에서 이겼다 하는 것도 국민 경선 아닙니까? 그렇죠. 50% 권리당원. 권리당원, 50% 국민. 네. 특히 광주나 호남은 시민이 당원이고 도민이 당원이고 당원이 도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파벌이 친명 비명이 아니다. 민심이다. 네. 이것을 바라보고 민주당은 더 개혁 공천을 하고 개혁 공천. 이러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네. 이재명 대표는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세력들이 다 단결하자. 단결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요.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오늘 공관위 회의에서 결과 발표에서 노웅래 의원 이수진 동작을 해 이수진 의원, 김민철 의원, 양기대 의원 사실 컷오프 공천 배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중앙당의 전략공관위원회로 이 선거구 4개 선거구가
이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현역에 대한 첫 컷오프,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별적으로 저하고도 가까운 분들인데 어떻게 됐든 컷오프가 된 것에 대해서는 네, 애석하게 생각하지만은 음, 당에서 네, 어떠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혁 공천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천 과정이 뭐 시끄럽고 뭐 잡음 난다라고 언론이 비판하고 하고 있지만, 일단은 시스템 공천, 그러니까 개혁 공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원장님은. 그렇습니다. 음, 아니 시스템 개혁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알토란 같은 동료 국회의원들을 탈락시키고 네, 또 경선에서도 당원과 국민이 탈락시키는 거지. 윗돌 빼서 윗돌을 받고 네, 아랫돌 빼서 윗돌을 받고 재활용해서 김건희 특검 안 하려고 아, 디올백 안 하려고 하는 저런 작태의 윤석열, 네, 김건희 정당, 검찰 정당을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만약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서 의회 권력마저도 장악한다고 하면은 네, 지난 2년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파탄 나 있는데 의회 권력마저 윤석열, 김건희 부여한다고 하면은 네, 3년은 어떻게 살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네, 더 개혁하고 혁신하고 국민 속으로 파고들고 네, 특히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더 노력하자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